지금 민주당에서 그 캠페인의 패러다임을 좀 못 짜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나온 게 뭐 3인의 여전사 컨셉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중도층의 뒤를 돌리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선거 컨셉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건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박용진 의원하고 김영주 윤리 점수가 빵점을 준 거예요. 하하. 아니 김영주 부의장 국회 부의장이 도대체 윤리적으로 뭘 잘못했지? 하나도 없잖아 지금. 나 그게 궁금해. 이재명 도대체 몇 점 받았을까? 그다음에 의정 활동 잘했다라는데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최천표가 공개가 되면 아마 가관일 거예요. 그게 이제 지지율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듣다 이런 공천은 처음 봤습니다. 과연 이런 공천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공천일까요? 혁신일까요? 민주당 정신일까요? 그래도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 안 주고는 못 베길걸요? 했던 사람이 고민청입니다. 공천을 주는 것처럼 들렸는데 아웃됐습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참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민주당 바깥에서는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 캠페인의 패러다임을 좀 못 짜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예컨 한강 벨트라든지 뭐 낙동강 벨트라든지 부산 어떤 벨트라든지라고 해서 나름대로 컨셉대로 이제 진용을 좀 짜고 있는데 민주당에 이렇다 할 컨셉이 없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나온 게 뭐 3인의 여전사 컨셉이거든요. 그게 이제 전현희하고 또 누구죠? 추미애하고 추미애와 이현주입니다. 이현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들끼리는 어떤지 몰라도 국민들이 딱 볼 때 되면은 보게 될 때는 추미애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아스트랄하잖아요. 존재 자체가. 예. 이현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연어처럼 말이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들 한 바퀴 돌아가지고 들어가고. 예. 이랬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전현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강한 여전사라고 또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사람들한테 호응하는 층은 누구냐면 적어도 중도층은 아니에요. 아하. 민주당 지지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 사람이 내보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 그러니까 민초 지역 있죠. 예. 쉽게 말하면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높은 곳. 그런데 내보낼 용이라면 이건 말이 돼요. 아하. 그런데 전체 총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건 네거티브하다. 왜냐하면 중도층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 전현희는 약간 그런 비토 감정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 적어도 추미애 이원주는 그 중도층 사이에서 상당히 비토 감정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총선을 치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역구 내에서 수성을 위해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상당 부분 그 유권자들을 구성해서 민주당이 우세한 아주 월등히 우세한 그런 지역에다가 내보내는 건 말이 되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 거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이고 센 놈 내보낼수록 더 환호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전체적인 선거 컨셉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마이너스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중도층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지금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 중도층의 뒤를 돌리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선거 구 내에서는 혹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또 그것도 이기기 쉬운데 못 보내겠죠. 하지만은 전체적인 효과는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네거티브한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해요. 교수님,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른바 사당화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급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유치원 3법에 박용진 의원 하위 10% 이해를 못합니다. 김영주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수진 못 해먹겠다. 교수님,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면 다수당이 안 돼도 일당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의미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 처음부터 딱 뭐예요. 아니 대선 패배하고 의원 딱 배지 다는 거.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딱 나오는 거 보면 뻔한 거거든요. 목표가. 방탄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익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의 이익 쉽게 말하면 공익을 저버리는 거고. 예. 이 사람이 그냥 기본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게 이 사람 코드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걸 보는 거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박용진 의원하고 또 누구죠? 그 김영주. 그거 봤어요? 그 성적표? 성적표를 갖다 이제 동아일보인가 어디서 깠거든요. 예. 딱 봤는데 윤리 점수가 빵점을 준 거예요. 하하. 아니 김영주 부의장 국회 부의장이 도대체 윤리적으로 뭘 잘못했지? 하나도 없잖아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윤리점수를 빵점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성평가에서 얼마나 애들이 깽판을 쳤는지가 좀 더 드러나는 치명적이지 않고 수박이었다라는 것이 그렇죠. 비윤리적이었을까요? 네, 박용진 의원도 빵점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김남국처럼 사고를 쳤다든가 아니면 김용민처럼 뭐 문제가 됐다거나 등등등등등등 이렇다면 윤리점수가 빵점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전혀 하자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하하. 사람들한테 빵점을 줬다는 건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성적표로 딱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쪽에서 가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반발이 나오니까 뭐냐? 성적표 공개하겠다, 채점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죠. 그랬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공개 못해요. 아하. 이 공개를 하게 되면 얼마나 깽판을 쳤는지,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빠져나간 겁니다. 빠져나가지고 언론으로 흘러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개된 걸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다. 지들 멋대로 그러니까 떨어뜨려내기 위해서 막 빵점 주고 막 이런 일들이 교수님께서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몇 점의 윤리 점수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나 그게 궁금해. 예. 이재명 도대체 몇 점 받았을까? 그다음에 의정 활동 잘했다라는데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예. 그 채점표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게 드러나면 아마 그 채점표가 공개가 되면 아마 가관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긴급 회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뭐가 될 것 같았는데 사실 거기서 우리 확인한 건 뭐냐면 그 이재명 대표가 못 먹어도 고할 거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뭐 한 겁니까? 나 이제부터 최고위원도 안 나가. 예. 뭔가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어. 라고 했더니 정성 의원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최고위원 그만둬.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막가기로 한 거예요. 예. 여기서 뭐 어떤 대책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뭘 해야 되냐면은 최소한 사태를 갖다 이렇게 이끈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예. 그다음에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또 세 번째가 누구야? 정성호 의원이거든요. 이 세 사람들은 너희들이라도 불출마 선언을 해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한 공천 그 진정성을 인정해 줄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불출마할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출마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슬슬 그런 말도 흘리거든요. 뭐 3월 달에 뭔가 결단이 있을 거다. 이재명 대표에. 기껏해야 이제 대표직 내려놓는 거 정도일 거예요. 아마. 예. 그건 이미 이제 프로그래밍 된 거고 그들의 이제 플랜 B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의원직은 절대 안 내려놓을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설사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총선 끝난 다음에 다음 전당대회 바로 열리잖아요. 그때 또 도전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대표를 하면 되니까요. 재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상 최초죠, 아마. 예. 총선에서 지더라도 다시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가 되고 이런 상황을 진 교수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유례를 찾을 수가 있나요? 없죠. 이런 건 없었고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뻔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럼 보통 예. 백서를 내거든요. 아. 우리가 뭘 잘못해서 패배를 했는지. 이번 선거 패배한 다음에 백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선거 패배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예를 들어 임종석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임종석 또 그것보다 이낙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낙연입니다. 친문한테 돌려버리는 식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쟤들 네. 때문에 이길 선거를 놓쳤어 라고 그들은 그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을 쳐내야 돼. 이러면서 또 총선에 공천에 또 이데올로기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국힘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배치시킬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뭐냐면은 친문과 싸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객 공천을 하는데 대개 이제 친문을 자객 공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선 벌어지는데 다 보게 되면은 뭡니까 비명 현역 친문 원외 이런 식으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비명행사 친명행자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 시스템 공천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경선해봤자 결과는 뻔한 겁니다. 친명들은 몽땅 다 학살당하는 거고 예. 비명들은 몽땅 다 탈락이고 친명들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친명 체제가 이제 구축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친명 외에도 비명이라도 쉽게 말하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있는데 선거 딱 끝나고 나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친명 100%. 조선노동당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이제 안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대표하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거 예. 흔들었던 게 누구야? 저 비명놈들이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설사 총선에 패배한다 할지라도 당에서 자기를 흔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체포동의안 가결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목표라는 거죠.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땅의 공천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지율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에서 사퇴한다,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코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내가 아니라 쟤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도 있기 때문에 대표에서 사퇴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저 사람들 친명 그룹에서 생각하는 플랜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플랜 B로서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가능성은 물론 있어요. 다만 이제 출마를 안 하거나 이번에도 조정식 잠깐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예. 이재명이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불출마하라고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잠깐 뉴스로 흘러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에게.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조정식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던 거죠. 또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또 조정식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3인방이 사실 대표하고 사무총장하고 지금 정성호 이 세 사람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태도는 아무 변화는 없는 겁니다. 못 먹어도 고다 그냥 간다라는 거죠 지금.